우리 로컬은 기가빗이고 그 다음에 뭐 아무나 그냥 뭐 셋탑박스 하나 놓고 컨텐츠 다 볼 수 있다고 잘 안 믿어요. 그러다 지하철을 데리고 가면 돼요. 지하철 가면 전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서 이거는 이상하다는 걸 실제로 아직도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외쳤지만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즐기는 게임 시나리오를 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남아프리카 이런 대충 상상하시겠지만 지메일로 뭐 우리나라 뭐 한메일 같은 걸로 전부 다 이메일 체크하는데 가능하면 30분씩 걸릴 수도 있는 이런 나라에 가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아무리 많이 지어놔봐야 다 안 돼요. 그리고 예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중국계 진출해서 게임 사업을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현지인도 고용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이제 게임 서비스를 했는데 우리는 온라인 게임이잖아요. 패키지 게임이 아니다 보니. 그러니까 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뭐 데이터 센터 빌리고 운영하는 건 둘째치고 그것들이 다 따로 떨어지는 지방마다 해야 돼서 그 중국 대륙을 넘나들면서 손으로 업데이트를 카피하고 다니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비용이 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안에 있을 때는 지금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잘하고 계시고 있는데 뭐 이 운영 노하우를 누가 함부로 배우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도 가야 되고 이쪽도 가야 되고 이상한 저기 철학을 갖고 있는 이쪽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도 가야 됩니다. 그죠? 이쪽도 가야 되면 여기에 뭔가 거점이 있어야 돼요. 거점이 있어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서 지은 거 보면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바다에 지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주도를 새로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북미 쪽에 두 개.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경제권 비슷하게 마무리했죠. 센터가. 경제권 비슷하게. 저렇게 된 이유는 실제로 경제권 안에서는 통일된 경제권 안에서는 데이터 교환이 굉장히 자유롭고요. 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적인 메시지는 애니웨어에서 서비스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나라의 어떤 법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의 근처에 되고 인프라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거점 확보를 위한 센터를 우리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 쪽의 시나리오를 공급하는 쪽 분들은 마치 부동산 장사처럼 땅 모으고 우리도 데이터 센터 짓고 그리고 먼 후에 우리 게임 서비스를 진출하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현재는 수많은 클라우드 컴퓨터 벤더들이 서비스 벤더들이 경쟁하면서 앞다투어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인프라를 이용해서 빨리 게임 서비스나 개발이나 그런 전체적인 어떤 보안이나 이런 기술적인 이슈에 집중해서 이쪽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비즈니스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택데이즈의 그 어떤 아이덴티티에 좀 안 맞는 건데 얄팍한 애국심에 관로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앞에 이미 낱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5개, 앞서 말했던 5개의 시나리오를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IT as a 서비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자산 산업이 소프트웨어 자원 산업이 소비재화되는 산업에 지금 서비스 형태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5개의 시나리오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는 IT as a 서비스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연결이 되세요? 이 5개의 시나리오는 공통적으로 그 밑에 인프라에 기술적으로 아까 비즈니스 메시지 말씀드렸으니까 기술적으로 풀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4가지 문제가 대충 극단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다 서버에 집중되잖아요. 그리고 컨슈머 쪽에 관계된 낱말을 가지고 있는 쪽은 그죠? 엔드유저하고 바로 연결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측 불가능해요. 서버 보안을.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 있을 수 있냐면 대충 4가지 패턴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확 쓰다가 한동안 안 쓰다가 확 쓰다가 이게 온앤오프 시나리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설마 오겠어? 갑자기 증폭하는 거. 세 번째는 안 쓴다고 네 번째는 뭐냐면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물결을 치는 겁니다. 이 4가지 패턴을 클라우드 컴퓨팅 테크놀로지, 현재 지금 현존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테크놀로지가 아니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효과적으로. 거기다가 뭐까지 해야 되냐면 앞에 계량기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 몇 대 구매, 무슨 냉각기 몇 대 구매, 무슨 네트워크선은 몇 주 구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컴퓨팅 파워는 계량기 얼마 저장고를 얼마 하는 마치 전기 계측기 같은 그런 식의 계측기 기술을 붙여서 기업 내부에 있는 자기들을 그 고용자든 아니면 바깥에 있는 소비자든
또 제3의 벤더는 공급해줘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IT 에이드 서비스가 사실은 기술적인 의미에서 전체 5개 시나리오를 뒷받침해주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나리오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면 그 개발자가 IT 프로나 또는 클라우드 아키텍트나 이런 분들한테 도대체 무슨 기회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좀 약간 원하면서 얘기를 끝마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상 시간보다 지금 많이 늘어져서 저기 그 모니터링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길게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지금 나름대로 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현재 앞서가서 이걸 적용하고 있는데 보면 새로운 재미있는 일들이 특정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개발 기술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흔히 이제 바깥에 있는 선입관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이크로소프트 전해드릴 기술이 잘 돌아가는데 표준 잘 안 지키더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뭐 근거 없는 낭설이기도 하지만 윈도우즈 애저 같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하나, 플랫폼 서비스 하다 보더라도 뭐 자바, 토끼, PHP 연합 막 가릴 것 없이 다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쓴 것들을 쓴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보면 그냥 평소에 쓰던 거 그냥 올리고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굉장히 흔한 거죠. 갑자기 그냥 올리기만 했더니 내가 클라우드 디벨로퍼. 그러면 이제 덤다가는 좋은 거 같지만 뭔가 좀 의심스럽잖아요. 사실은 그건 초기 단계고요. 현재는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냐면 결국은 돈을 받는 방법이 서버 몇 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서비스를 올렸을 때 밑에 있는 과금을 낼 때 전체적인 통신량, 계산량, 서비스에 대한 차지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 생기고 있냐면 아키텍처부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돈 적게 되는 트래픽 적게 보는 이런 아키텍처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컨설팅이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는 법률 변호사들이나 법률하는 사람까지도 이 데이터는 국내 실정법에 따져보니 여기는 온프리미스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서치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하면서 컨설팅에서 돈 버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고 굉장히 IT하고 비즈니스가 거의 맞닥뜨리게 되는 현상이 생겨나요. 굉장히.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냥 예를 들면 그 전산실에서 그냥 부장님이 지금 그때 화장실에서 숙제하다가 그냥 여기 가보면 전기세 빼놓고 이런 식의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썩고 있던 여러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제 할 일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면 어떤 거는 저쪽 구름 저편에, 어떤 거는 잘 모르는 3차 동네에, 어떤 건 자기 집에 있는데 그걸 하나 섞어서 만들려고 하니 보안을 거시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시큐리티는 정책은 어떻게 되고 이런 시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CFO나 이런 장관들이 그래 도대체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 건데 서버를 만 대씩 구입하는 거야? 이런 데한 답변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달별로 끊어줄게요. 달별로 영수증 보내줄게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커트 센터를 운영하는 쟤들은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야 라는 그죠? 비용을 막 소비하는 형태의 그 내부에 있는 IT 인력들이 이제 자기 전문성을 발휘해서 제할 이루어 가면서 실제 회사가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에 맞는 엉뚱한 그 뭐 윈도우즈 패치하다 돌리다가 뻥 나면 그게 마치 자기의 잘못이냐 벌벌 떨어야 되거나 새벽 2시에 전화 받아가지고 뭐 끊었다는데 네가 어떻게 해봐 가보면 어떤 놈이 끊었고 이런 식의 웃기는 그 일을 안 하고도 자기의 기술적으로 제대로 발휘해서 커리어 패스를 밟아가면서 너네가 비즈니스 이야기하면 나도 비즈니스 이야기하지만 IT라는 낱말로 비즈니스를 얘기한다는 지금 시대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다행인 건 뭐냐면 별로 새로 배우는 게 별로 없어요. 과거 많은 방법에 이런 것도 배우고 좀 더 거시적인 생각하고 큰 안목으로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뭐 고치겠습니다가 아니고 뭐 보안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각자 분위기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준비하셔도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을 볼 때 최근에 나온 IDC 상황을 보면 사스, 파스, 이아스에 대한 어떤 데이터 있잖아요. 시장 전체적인 조사를 거의 만슬리로 저는 업데이트를 받아요. 그럼 하나 확실한 주제가 뭐냐면 그 면적 있잖아요. 얼마 팔겠다는 면적을 저는 믿어본 적은 없어요. 그 예측에 맞닥뜨려서 시장이 정말 돈 벌게 되는 경우는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줄지 않는 그 예측 보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형 클라우드를 사랑하시는 나는 무조건 집에 있어야 돼. 설치형 클라우드 사랑하시든 나는 빌려 쓰는 게 좋아 라고 하시든 어떤 클라우드 기술은 다를 바가 없습니까? 그 기술 중에 클라우드의 전문성을 들이댈 수 있는 어떤 뭔가는 하나는 오늘 밝혀드렸어요. 클래스 베이스 아이덴티티, 액세스 모델 그런 것들을 하나 잡으셔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더 향상시키시고 실제로 그 비즈니스에 얼라인된 사람들과 맞닥뜨렸을 때 그들의 용어로 이야기하면서도 전문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테크데이즈의 오늘 키노트로 제가 얘기를 했지만 나머지 이런 폭넓은 얘기 말고 상세한 여러 가지 기술 얘기들은 우리 또 같이 있으면 더 뛰어나신 분들이 충분히